새벽 공기가 아직 창문 틈으로 서늘하게 스미던 오늘 아침 이찬원의 스마트폰이 침대맛 서랍을 흔들어 깨운 건 엄마라는 단 3글자가 찍힌 알림음이었다. 공연 준비로 밤을 새우다 잠든 지채 서너 시간도 되지 않았던 그는 메시지 대신 걸려온 통화를 받을 새도 없이 상대방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마자 한순간에 잠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찬원아, 나 지금 서울대병원에 있어. 짧은 문장 속에 묘하게 눌려있는 숨소리를 감지한 그의 뇌는 즉각 위기 모드를 켰다. 늘 집 근처 시장을 벗어나기조차 귀찮아하던 어머니가 왜 새벽부터 서울대병원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이찬원은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겨를도 없이 금방 갈게 나는 단어만 남긴 채 전화를 끊고 수건으로 얼굴을 대충 쓸어내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매니저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다. 손에 집히는 대로 후드를 걸치고 반쯤 충전된 휴대폰과 지갑만 챙겨 로비로 내려가 흰색 택시 문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본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새벽 5시 17분 GPS가 찍어준 도착 예정 시간은 28분 뒤. 택시는 도시가 아직 잠든 도로를 바람처럼 갈랐다. 창밖으로 미아리 고가를 지나칠 즈음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사실보다도 왜 나에게 말하진 않은 생각이 더 크게 가슴을 쿡쿡 찔렀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놓친 기미가 있었나? 공연 준비에 정신이 팔려 며칠째 집을 못 찾아뵌 게 미안해 울컥하던 차 문득 어머니가 예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우리 아들은 국민 가수로 살아야 하니까 가족 일로 번거롭게 하고 싶진 않지. 그 말이 혹시 현실이 된 건 아닌지 괜스레 가슴이 더 조여왔다. 정문에 다다르자마자 요금이 끝나 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린 그는 급히 보호자 출입 등록을 마친 뒤 응급동과 외래동 사이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 때마다 하얀 형광등이 무표정하게 이어지며 묘한 공포를 주는 그 복도 끝벤치에 앉아있던 회색 재킷 차림의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밝은 의류 대신 검은색 얕은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처음 보는 생경함이었다. 양옆엔 하얀 병원복을 입은 분홍빛 환자복 여성이 앉아있었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겁마 미소를 지은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다급한 발소리에 고개를 든 어머니는 순간 놀란 눈을 했다가 곧자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던 이찬원은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울컥했다. 눈물이 마스크 안쪽에 고여 뺨으로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다. 엄마 어디 아파? 여기서 뭐에? 떨리는 목소리에 대비되듯 어머니는 다정한 손짓으로 그를 진정시켰다.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이분이 날 보고 싶어 하셔서 올라왔어. 내 걱정되니까 말은 안 했지. 알고 보니 어머니가 병원에 온 이유는 오래된 동네 친구가 허리 통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힘내라며 들른 것이었다. 친구분은 관절염이 심해져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어머니는 밤차를 타고 올라와 하루 종일 곁에서 손을 잡아준 뒤 동이 트기 전 잠깐 로비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다. 친구분 역시 팬클럽 찬스 구성원이라 다드님이 바쁜데 불러내서 미안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찬원은 오히려 머리를 숙이며 더 일찍 왔어야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보호자들 몇 명도 이찬원 맞다는 속삭임에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는 내가 새벽부터 달려올 줄 몰랐지. 이제 곧 리허설 아닌가라며 미안해했지만 그는 돈을 연습은 형들이 알아서 해요. 엄마부터 집에 가자며 택시를 다시 불렀다.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휠체어를 탄 한 중년 팬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 소절만 해줄 수라며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는 두 손으로 마이크 대신 휴대폰을 감싸주고 귓가에 대듯 조용히 허밍을 시작했다. 병원 로비 전동문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자 그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반사되어 작은 울림판처럼 따뜻하게 퍼졌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순백색 로비를 적신 그 짧은 선율 덕에 새벽부터 고단했던 사람들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는 기놈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하네라며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아들이 잡아준 손등을 토닥이며 우리 찬원이도 힘들 텐데 엄마가 더 힘 빼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는 핸들을 잡은 택시기사에게 미안한 듯 미소를 짓고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무대에서 힘을 받았다가 이런 순간에 써야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오히려 고맙지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두 사람의 사연이 오롯이 압축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스타 아들 대신 우리 아들로 살기를 원했고, 이찬원은 늘 국민 가수라는 무게 때문에 가족에게 의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 새벽 그 간극이 자연스레 메워진 셈이다. 사실 이찬원은 최근 전국 투어, 찬스 감사제 시리즈로 다시 한번 티켓 파워를 증명하며 매 공연마다 전석 5분 매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광주 예매 페이지는 서버가 열리자마자 26,000석이 동시 접속 30만 명을 기록하며 3분 만에 솔드아웃 티켓팅이 아니라 추첨이라는 탄식이 SNS에 넘쳤다. 찬스 팬들은 이제 예매 날이면 피자보다 국밥을 시켜야 한다고 농담한다. 뜨거운 국그릇 받아들고 열받으면 손 데이잖아요. 시켜먹는 동안 서버 터져도 덜 속상해요. 정작 이찬원은 전국 콘서트를 다 돌고도 매번 죄송하다며 다음부터는 5만석 규모 경기장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작사 직원들이 진땀을 뺐다. 음원 성적도 여전히 넘사벽이다. 정규 1집 타이틀곡 편의점이 발매 한 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멜론진이 풀로 실시간 차트 5위권을 지키고 있고 수록곡 힘을 내세요는 드라마 삽입곡 제안을 3군데나 받았으며 진또배기는 역주행 버프를 타고 다시 떠오르는 중이다. 제작사 아이아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앨범 초동 판매량은 120만 장 단일 트로트 앨범으로는 전례 없는 수치다. 여기에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까지 합치면 단순 매출액만 최소 500억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그러나 이찬원의 관심사는 숫자보다 팬들의 한계 돌파 경험이다. 그는 늘 관객이 내 노래로 울고 웃는 걸 보면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그래서 더 큰 무대를 꿈꾸게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팬들은 역시 가족바보 찬원이라며 SNS 타임라인을 푸른 하트로 도배했다. 어떤 팬은 찬스는 8천만도 넘는데 정작 찬원이 달려갈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게 더 멋지다는 문장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밤 기차 타고 올라온 어머니와 새벽 택시 잡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팬픽션을 써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었다. 포털 실검에는 이찬원 어머니 관련 없는 병원 소동 같은 키워드가 하루 종일 상위권을 차지했다. 급기야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띄워야 했을 정도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을 두고 브랜드 가치가 톱 수준에 오른 아티스트가 가족을 위해 일정을 취소한 건 흔치 않은 사례라며 오히려 인간적인 이야기가 팬덤을 더 굳건히 만든 결정적 계기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광고주들 중 한 곳은 이런 진정성을 브랜드 캠페인에 녹이고 싶다며 어머니와 아들을 소재로 한 가족사랑 광고를 제안했고 또 다른 기업은 전국 팬미팅에 라이브 뷰잉을 걸어 전체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파트너십을 타진하는 중이다. 엔터테인먼트 학계에서는 이찬원 현상을 두고 팬덤의 소비 패턴이 단순 물리적 콘텐츠를 넘어 정서적 스토리에 반응하는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진단한다. 한편 이찬원은 이번 주 금요일 새벽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깜짝 출연해 어머니에게 즉석 라이브로 자장가 섬집하기를 불러줄 예정이라고 한다. 제작진은 방송 전까지 보안 유지를 원했지만 이미 기획 단계부터 팬들의 열띤 반응에 비밀이 새나갔다고 웃었다. 어머니께 들려줄 깜짝 선곡 리스트엔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 손잡고 처음 부른 동요 할머니가 즐겨 부르던 민요 그리고 팬들이 추천한 어머님께까지 포함돼 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다시 새벽 스케줄에 복귀해 서울을 출발 광주 콘서트 리허설장으로 향한다. 한동안 할머니와 어머니를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이번 사연을 통해 더욱 절감한 그는 투어가 끝나는 대로 일주일간 댁에 내려가 직접 밥상 차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팬카페에 남겼다. 팬들은 찬스는 잠시 배고픔을 참겠다며 박수를 보냈다. 어머니 역시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어. 어디서든 나를 보고 있나 잘 따라오나 확인하더라고. 이번엔 내가 애를 걱정시키고 말았네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번갈아 털어놨다.
팬클럽에서는 이에 화답 실버 패키지 응원 키트를 제작 중이다. 손목 보호대 관절 영양제 커스터마이즈된 보온병에 응원 메시지를 새겨 넣어 2,000원의 어머니와 동네 친구분 그리고 2,000원의 콘서트에 초청되는 실버팬 500명에게 선물할 계획이다. 돌이켜보면 2,000원은 데뷔 전 대학로 지하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에게 효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를 놓지 않겠다던 20살 청년이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무대 위에서는 LED 율동 포지션을 맞추며 수만 관객을 지휘하고 무대 아래에서는 한 통의 전화에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가는 아들. 이 두 얼굴이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진심으로 엮여있기에 팬들은 매번 2,000원표 서사에 빠져드는 것이다. 바야흐로 2025년 트로트는 더 이상 중장년을 위한 회상용 음악이 아니다. MZ세대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이야기라는 서사가 담기며 장르는 나이를 초월하는 감정의 언어로 재해석됐다. 그 중심엔 늘 1,000원이라는 이름이 있다. 오늘 새벽 아무도 모르는 병원 복도를 뛰던 그의 발걸음 소리는 사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서주였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팬들의 새벽 알람 그리고 곧 펼쳐질 광주의 떼창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악보처럼 이어져 대한민국 곳곳을 울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무대 조명이 켜질 때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그 미소로 말할 것이다. 엄마 그리고 우리 찬스 걱정 말아요. 오늘도 노래로 다 안아줄게요.